자, 그럼 이번에는 투자자분들이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업종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을 좀 지켜보면 좋을까요? 픽해 오신 업종이 있으실까요? 지금 이제 시간이 조금 얼마 안 남아서 먼저 이제 대략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요즘에 이제 보면 시장을 보면 거의 SF 영화죠. 예, 제가 어렸을 때 봤던 SF 영화에 나오던 네. 뭐 로봇, 예, 그 다음에 AI, 인공지능, 예, AI. 또 이제 로봇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AI, 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우주항공. 네. 뭐 이런 쪽들이 되게 좋습니다. 흐름이 되게 좋은 흐름을 가고 있고 그 외에도 뭐 챗 GPT 관련된 거 아까 AI 관련된 것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네. 것들이 지금 소프트웨어에서 하드웨어로 확장이 되고 있고 네. 그러면 이 하드웨어를 만드는 회사는 어디냐? 뭐 그다음에 그걸 만드는 기판을 만드는 회사는 어디고 그 기판은 또 누가 어떤 부품이 들어가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시장에서 엄청 찾고 있습니다. 네, 정말 예전에 우리가 영화에서나 보던 네. 그런 장면이 이제는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고 네, 네. 또 그런 게 주가에도 반영이 그 종목에도 반영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어렴풋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업종일까요? 지금 오늘은 이제 그동안 뭐 AI랑 로봇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오늘은 이제 우주항공 테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네. 우주항공 테마가 왜 관심을 받냐라고 하면 가만히 뉴스를 더듬어 생각해 보시면 세계 부호들이 미국에 있는 부자들이죠. 부자들이 그 몇 억씩 내고 몇십억씩 내고 우주 탐험을 갔습니다. 네, 네. 근데 그게 뭐 달을 가거나 화성을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저 대기권 바깥에 한번 나갔다 오는 거죠. 나가서 한번 지구를 보고 오는 건데 그런 거에 이제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진짜 그런 얘기가 있죠. 사치는 남들이 할 수 없는 쓸데없는 걸 해야 사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예, 보면 이제 쓸데없는 걸 한 거죠. 어떻게 보면 한번 보는 건데 네. 몇십억씩 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래서 우주 여행 시장이 열리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사실은 이거는 진짜 뭐 세계에서 0.1% 안에 들어가는 부자들이나 할 수 있는 거고 일반적으로 그러면 이런 우주항공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은 뭘로 돈을 벌려고 이렇게 열심히 할까? 네. 그건 이제 아까 우주여행은 상징적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최근에 뭐 나로호라든지 뭐 이런 것들 쐈는데 뭐 모의 인공위성을 한번 올리는 시험을 했죠 이번에.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진행되고 달 탐사도 이제 준비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그럼 기업들이 돈을 벌 수 있을까? 별로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사이에 뭘 하고 있냐면 인공위성을 통해서 통신망을 확장시키는 저궤도 위성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사업으로 이제 부각을 받고 있고요. 그거의 핵심에는 이제 스페이스X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스페이스X랑 뭐 그다음에 원앱이라는 회사가 가장 대표적인 회사인데 스페이스X는 아까 말씀드린 뭐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만든 회사고요. 그다음에 원앱은 영국에 있는 회사입니다. 이 원앱은 한동안 코로나 처음 팬데믹 시작했을 때 한번 망할 뻔했던 회사입니다. 그래요. 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잘 굳건하게 잘 있고요. 지금 투자를 활발하게 해서 투자를 잘 받아서 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우리나라 기업들 한번 쭉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갖고 나왔습니다. 네, 자 일론 머스크가 창업한 미국 민간 우주 기업인 스페이스X가 한국에 진출한다는 소식 그리고 또 한미 우주 동맹에 대한 기대감이 이 우주 항공주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지금 보시면 뭐 스페이스X가 살짝 얘기가 언급된 회사들이 갑자기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며칠 전에 보면 세아베스틸 지주가 상한가를 갔는데 어제죠. 어제 상한가를 갔는데 네. 세아창원 특수광이라는 회사 이게 이제 뭐 처음 들어본 회사인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예, 세아베스틸 지주가 갖고 있는 100% 자회사고요. 이 회사에서 스페이스X의 특수학금을 납품할 거를 추진한다라는 이제 기사가 하나 났는데 네. 그 기사 하나로 이제 바로 상한가를 갔죠. 아. 예, 물론 이제 오늘은 좀 빠지는 걸로 보이는데 그만큼 이제 스페이스X라든지 원앱이 우리나라에 진출한다는 뉴스는 작년 연말부터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을 했고 네. 올 초에도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우주항공 테마 관련 종목들이 들썩들썩했는데 그러면 이 안에서 어떤 종목을 또 직접적으로 봐야 되는지. 네, 관련주 한번 짚어주실까요? 그러면 이제 관련주를 보시면 예. 사실은 스페이스X와 우리나라 직접적인 관련된 회사, 지금 세아창원 특수광이 만약에 저 계약을 체결하면
가장 직접적인 회사가 되겠죠. 네. 근데 아직 저걸 체결하는지 안 하는지 뭐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체결을 한다면 지금 화면에 그렇죠. 나가고 있는 이 세아 그룹주들이 굉장히 세아 그룹주 중에서도 세아 네. 베스틸 지주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예, 좀 약할 것 같습니다. 네. 지주 위에 또 홀딩스가 있기 때문에 베스틸 지주가 제일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세아 홀딩스가 좋을 거고 나머지는 그냥 관계사기 때문에 덩달아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우선 세아 베스틸 지주를 가장 탑픽으로 좀 아니 중요해서 만약에 보셔야 계약을 될것 체결한다면, 같습니다. 예, 네. 체결한다면 그렇고요. 체결하지 안 와도 상관없는데 이 뉴스가 이제 함의하고 있는 거는 네. 이제 곧 진출하려고 하니까 뭔가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그러면 왜 오냐도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관련해서 스페이스X와 거래를 했던 기업이 우리나라에 있고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라는 회사가 거래했던 실적이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이제 원앱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원앱도 우리나라를 진출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회사랑은 지금 당장 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인텔리안테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이 두 회사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 전에 먼저 우주항공 관련주 수익률 상위 10개 기업은 어떤 곳들이 있는지 먼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률 상위 기업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뭐 아까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그 밖에 인텔리안테크 또 최근에 네. 최근에 가장 좋은 종목은 AP 위성입니다. 네. AP 위성이고요. AP 위성은 위성 관련된 이제 소형 위성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고 네. 지금 현재도 관급으로 이제 주로 정부 주도의 그런 위성 발사 시험할 때 주로 이제 뭐 많이 납품을 하는 회사인데 AP 위성이 지금 최근에 가장 급등을 한 이유는 예. 뭐 시가총액도 좀 저렴한 편이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연초 대비 벌써 85%가 넘게 올라 있습니다. 예, 그게 다 예. 2월 달에 올라온 겁니다. 네. 예. 2월 달에 올라온 거고 그 외에 이제 뭐 세트렉 아이라는 회사도 있고 그리고 뭐 하나 시스템은 위성 관제 시스템 이런 거 하는 회사고요. 그다음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 관련된 소재, 예. 우주항공 관련된 소재를 같이 개발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는 위성 통신 관련된 그 안테나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아시다시피 뭐 그 자회사 중에 하나 시스템이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뭐 방산주로 오히려 더 잘 알려져 있죠. 알려져 있는데 우주항공 관련된 산업도 일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중에 아까 말씀하셨던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지난해 4분기에 흑자 전환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흑자 전환했는데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흑자 전환한 걸 보면 네. 주로 이제 우주항공 관련돼서 흑자 전환했다기보다는 그 항공기 관련돼서 흑자 전환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회사는 주로 하늘에 쏘아 올리는 물질들을 좀 가볍게 만드는 회사. 소재를 좀 가볍게 만들어서 근데 가볍게만 하면 안 되죠. 튼튼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로 항공기 동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인공위성 관련된 동체 이런 것들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UAM이라고 요즘에 그 도심 항공 관련돼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가벼워야 되죠. 튼튼하고 그래야지 더 오래 날겠죠. 네. 예, 그거 관련돼서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 향후에도 발전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를 조금 더 주목을 해보셔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당연히 지금 진입하기에는 가격적으로 조금 부담스러운 위치겠죠. 예, 근데 뭐 가격적으로는 부담이 제가 있었으면 안 갖고 나왔을 텐데 그러면 지금부터 조금 집중해서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보시면 네. 예, 지금 이제 일봉을 제가 올려놨는데 보여드렸는데 한 번 주목을 받은 게 이제 2월 초죠. 예. 그러네요. 예. AP 위성이 2월 초부터 80몇 프로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주목을 받고 생각보다 여기는 많이 못 올랐습니다. 네. 예, 많이 못 올랐는데 많이 못 올랐으니까 그러면 이게 부담이 주봉을 한번 보면 박스권 상단에 걸쳐 있죠. 네, 그러네요. 예. 한번 뚫었다가 예. 다시 제자리에 내려왔습니다. 아, 예전에 여기는 좀 약간 좀 오버슈팅이라 보면 한 네네. 지금 17,000원 정도가 거의 상단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를 어떻게 뚫어주느냐에 따라서 네. 지난 고점인 한 22,000원대를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이게 박스권 하단으로 다시 빠지게 되면 예. 어디까지 해서 지지를 받을 거냐 제가 봤을 때는 15,000원에서 14,000원 사이면 충분히 지지를 받을 걸로 보기 때문에 이걸 보시다가 여기까지 빠지면 뭐 오히려 그때 매수하셔도 되고 네. 제가 볼 때는 또 여기서부터 뭐 뚫고 나가도 매수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렇게 하시는데 원래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네. 뚫고 나갈 걸 기다려서 추세 매매를 하시거나 네. 아니면 빠질 걸 기다려서 뭐 조금 더 안전하게 사시거나 네. 근데 안 빠지고 계속 올라가면 못 사는 거죠. 그렇죠. 그 두 가지 전략을 같이 쓰셔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예. 거고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거를 저는 이제 주식을 사서 물려도 되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서 물려도 잘 수 있는 주식을 사셔야 된다. 네. 네, 저녁에 왜냐하면 우주항공 산업은 결국에는 좋아지겠죠. 그렇죠. 좋아질 건데 결국엔 지금 이 회사는 나사라든지 스페이스X라든지 블루 오리진이라든지 이런 회사랑 주로 네. 주 납품을 다 고객사들이 확실하네요. 했던 네. 회사들이고 예. 그럼 당연히 스페이스X가 한국에 진출한다라고 하면 이 아까 특수강은 이쪽이라 하겠지만 또 다른 원재료는 캔코아랑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건 이제 아직 기대감이니까 기대감을 떠나서 이 지금 우주항공 테마를 보자라고 말씀드린 거는 또 하나 모멘텀이 있죠. 5월 달이면 또 우리가 우주항공청을 아마 발족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일단 이번 그리고- 정부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건 뭐 지난 정부부터 추진을 했던 네. 거긴 한데 뭐 이번 정부에서 뭔가를 만들기 되게 좋은 섹터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정책들이 최근에 정책 테마들이 많이 움직이는데 우주항공도 마찬가지로 정책 테마로 움직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저궤도 위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이제 올해부터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원앱도 그렇고 스페이스X도 그렇고 그럼 우리나라에 그럼 왜 오냐 걔네들이 우리나라는 사실은 저궤도 위성 통신이 필요 없는 나라인데 네. 왜 오냐라고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 이런 좋은 기업들이 있고 밸류체인을 할 수 있는 재료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기업들이 있고 또 우주항공 관련된 특화된 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에도 많이 있는데 중국은 가기가 어렵겠죠. 당연히 네. 미국 기업이니까. 그렇게 되면 그 수혜를 아마 한국이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주항공 테마는 항상 그 관심 종목에 적어도 오늘 말씀드린 두 종목을 좀 넣어놓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캔커와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 가격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신다면 이 박스권 상단 혹은 하단 중에서 본인만의 기준을 잡고 5월까지도 이슈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좀 긴 호흡으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인텔리안테크 종목도 가격적인 측면에서 간단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인텔리안 테크는 이제 원래 뭐 하던 회사냐라는 게 되게 중요할 텐데 원래 뭐 하던 회사냐면 선박 그 원양어선이나 이제 배 그러니까 그 해안에서 멀리 떨어지게 가는 큰 배들 있지 않습니까? 네. 큰 배들이 밖에 나가면 어떻게 통신을 하죠? 전화기가 안 터지겠죠. 그렇죠. 네, 핸드폰 당연히 안 터질 거고 네. 그러면 거기 선장님들이나 뭐 항해사들이 위성 통신을 통해서 연락을 합니다. 네. 영화에서 보시면 위성 전화기 보셨죠? 예. 큰 거, 예. 무전기 같은 거. 예, 그런 어. 거 주로 이제 위성을 통해서 전화를 연결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선박들에 달려 있는 위성 통신 안테나를 만들던 회사가 인텔리안 테크고요. 그 안테나를 가지고 저궤도 위성까지 확대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영국에 있는 원앱이 조인이 돼서 지금 같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궤도 및 중궤도 위성 안테나 매출을 아마 올해부터 특히 이제 저궤도 위성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나올 걸로 보이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경쟁사가 하나 있는데 코함이라고 해서 코밤이 아니라 코햄입니다. 코햄. 네. 코햄. 예, B가 묵음인데 이 코햄이 위성 안테나 진출 가능성이 좀 불투명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선박용 안테나를 만드는데 네. 주로 이제 이 방산업체인데 이 방산업체가 이거를 사실은 위성 안테나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잘 못하고 있습니다. 예. 동남아 쪽에다 이제 말레이시아 쪽에다 공장을 지었는데 약간 품질이 안 따라오면서 지금 이 시장은 지금 진입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인텔리안 네. 테크가 원액과 독점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성 안테나 분야에서는 인텔리안테크가 좀 독보적이라고 네.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가격적인 측면은 어떻게 잡아가면 좋을까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인텔리안 테크 제가 펼쳐놨는데 네. 보시면 주봉 보시면 좀 아직
고점을 만들진 않았죠. 예, 만들진 않았고 월봉을 보시더라도 지금 이때 한번 크게 오르고 네. 이 뒤로는 계속 큰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의 추세를 보면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주봉 보시면 좀 쉬었다가 저점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다음은 주가는 사실은 이 상단이 9만 원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9만 원을 뚫게 되면 조금 더 가볍게 갈 텐데 음. 뚫을 수 있는 모멘텀은 과연 뭐가 있을까? 우주항공청 뭐 이런 거 아니라 사실은 원앱과의 계약이겠죠. 아, 예, 네. 수주가 계속 나오게 되고 예. 실적이 올라온다는 전망이 나오기 시작하면 인텔리안테크는 지금 수급도 굉장히 좋습니다. 최근에 네. 기관들이 계속 사고 있는데 음. 인텔리안테크가 아마 이걸 뚫어줄 만한 모멘텀 어떤 기사나 뭐 공급 계약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 아마 이 9만 원을 돌파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주식 감별사 1부에서는 손해보험 관련주 그리고 우중항공 관련주까지 짚어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